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완성 NDR, 코드마이너의 네트워크 블랙박스라는 제품과 그리고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IBM의 큐레이터와 같이 통합했던 사례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Bring Your Own Device, 그러니까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단말기들, 본인 소유하고 있는 단말에 업무에 이용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났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네트워크 어드미션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NAC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타났듯이 어떤 사용자를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단말들은 안전한지, 취약성들은 모두 패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네트워크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이 또 더 붙여져서 실제 그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말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접속하는 위치, 그리고 접속하려고 하는 대상도 다양해지는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접속 수단과 접속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클라우드 내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또 확실성 없는 공격이나 오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경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경계와 신뢰 대상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 우리 왜 솔직히 농담 삼아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용어가 제로 웨이스트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어떠한 단말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위치에 접속한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와 그러한 플레이들을 해야 한다. 그런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거는 지금 오늘날 와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부터 해서 탈경계화라고 하는 개념의 CISO 분들이 모신 세계적인 포럼에서 탈경계화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것이 발전을 거듭을 해오면서 지금은 제로 트러스트가 보편화되어 있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보편화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그 내면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존의 접근 방식은 위치 기반의 시대 정책을 해왔다는 겁니다. 즉 경계만을 보호하면 되는, 경계를 벗어난 쪽은 신뢰하지 못한 내역, 언트러스트 영역, 그리고 경계 안의 영역은 트러스트 영역. 그래서 트러스트 영역 내에서는 별다른 액세스에 대한 관리나 어떤 치밀한 보안적인 대책이 없이 그런 것들을 했었고, 신뢰 대상을 내부랑 외부로만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근데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접속을 하더라도 매번 접속 시마다 그 접속 방식, 접속 위치, 접속하는 단말, 접속하는 사용자, 접속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안전성을 따지고 확인을 하고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은 위치 기반으로 신뢰 정책을 하다 보니까 페리미터, 경계 쪽의 보안망이 뚫려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죠. 내부 공격이 전이가 되는 것들이 되게 쉽게 되었다라고 하면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은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겁니다. 경계를 벗어나서 내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접속 단위별로의 그런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또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하면 또다시 한 번 더 그런 액세스 컨트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키텍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키텍처적으로도 업무는 비즈니스는 계속 바뀌어가고 변화하고 확장되어 가는데 페리미터 형태, 그러니까 경계 보안 형태로만 가다 보면 그 경계를 확장하는 게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가 내부고 어디까지가 외부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안 경계 확장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억세스 단위로 신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경기의 보안이 아닌 그 각 포인트마다의 보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아키텍처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는 발전해오는 과정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2017년에 2018년도에 포레스터에 그래서 커밍엄이라고 하는 그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포레스터의 제로 트러스트 확장 모델, 제로 트러스트 익스텐디드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최근에 니스트에서도 표준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워크로드, 네트워크, 디바이스, 피플이 각각 데이터를 접속하는 데 있어서의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아키텍처를 프로세스와 아키텍처를 갖다가 수립하자고 하는 게 한 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트랜잭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원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비저빌리티 앤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측면, 가시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 외곽에 있는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익스텐디드 모델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중에 바로 Visibility and Analytics를 담당을 하는 NDR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발표 내용의 제목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에서 두 개의 큰 원이 실제로 이 아키텍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이 NDR이기 때문에 제목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완성 NDR 네트워크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NDR은요, 사실 저희 코드마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정의된 내용입니다. 먼저 가트너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2019년 2월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NT라고 하는 형태로의 마켓을 형성을 했습니다. 마켓 가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실제 3년 전, 2년 전이죠. 불과 2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다양한 형태의 그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만 포커스한,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 가시성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된 위주로 해서의 솔루션 마켓을 가이드라인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 가트너가 이렇게 그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 가시성만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부분이, 생각해낸 부분이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위협 헌팅과 조사,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툴로서의 역할, 사용자 행위나 비정상 네트워크상에서의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또는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났던 트랜잭션에 대해서 확정적 증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렌식 관점의 유즈 케이스들,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건데, 이 네 가지 유즈 케이스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NDR이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같이 연동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든 실제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나 기능들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는 형태의 마켓을 만들어냈고요. 저희 코드마이너는 2020년부터 2021년 이 두 해 동안 가트너의 리포트의 네트워크 디텍션 리스판스의 벤더사로서, 제조사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제조사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NDR의 효용성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NDR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켓 용어가 나왔고 마켓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쓰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인데요. 관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 중에 있다 그러면 보안 관제 요원분들이 IPS나 IDS 또는 방화벽 같은 것들 또는 웹방화벽에서 무슨 탐지 차단 이벤트나
위협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벤트들을 탐지하게 됐을 경우 그 이후의 행동들을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응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 관제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한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습니다. 2021년 5월 10일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문 앞에 사람이 계속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보안 이벤트가 뜹니다. 그러면 관제요원이 봤죠. 그럼 보고 난 다음에 관제요원이 뭐 어떻게 대응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이라고 전달하고 끝입니다. 전달이 끝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벤트를 탐지했으니 문제가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보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보안 관제 요원이 피해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시스템에 대한 억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려 그러면 별도로 그 억세스 권한을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 피해 시스템의 실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현업의 담당자와 같이 동행하여서 원격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런 부분들은 로우 패킷, 그러니까 그 로우 레벨에서의 어떤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뭐 10메가, 100메가짜리 PC에다가 와이어샤크 켜놓고 보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를 볼 수 있는 로우 패킷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탐지된 이벤트만을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 이건 좀 확실한 공격인 것 같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데는 만들어내서 정의하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분석 범위의 한계를 만들어내고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의 보안 이벤트, SIEM이라고 하는 장비의 제한적인 상황 분석들 또는 단순한 플로우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가시성만 확보하는 솔루션들 이 세 가지 다 종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오탐을 확인하거나 타겟 시스템을 재조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탐지, 분석, 대응까지의 전체적인 시간이 그 MTTR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런 시간, 분석 시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시킬 수가 없고 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기존 간제 플랫폼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NDR을 같이 쓰게 되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탐지 이벤트가 떴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저녁 8시 30분 현재 도둑이 문을 열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벤트가 온다는 겁니다.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어떻죠? 아까는 문 앞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계속 머물렀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죠. 근데 NDR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누가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도둑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냐면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공격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행위에 대한 부분의 주체와 행위에 대한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벤트화 한다는 게 첫 번째 NDR 도입 후에 관제 트렌드의 변화가 만들 수 있는 풀패킷 캡처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고요. 이러니 당연히 관제팀에 있는 보안 분석가들은 다시 이거를 공격이 대상이 되었던 시스템을 재조사할 필요가 없이 아 이건 확실하게 도둑이니까 그리고 이 도둑이 허락도 없이 문을 열려고 했으니까 문 앞으로 경비를 보내서 당장 잡아라 라고 하는 액셔너블 리스판스 실제적인 대응 그냥 확인해 보십시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 앞으로 경비를 보내 당장 잡으라고 하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NDR의 활용 범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코드마이너에서 제공하는 코드 NDR 장비들 그리고 통합 IBM의 큐레이더와 같이 통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코드엑스라는 솔루션 등을 통해서 패킷 심층 분석 그리고 컨텐츠 추출 및 분석 그 다음에 룰 기반의 위협 탐지 그 다음에 비지도 기반의 머신러닝과 미정상 해미 탐지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대용량 패킷 스트림을 손실 없이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확정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드리는 NDR의 도입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관제 트렌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 설명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아마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뭐 XDR, EDR, NDR, 그 다음에 MDR 많은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 중에 MDR,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Service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보안 관제 서비스 MSP라고 하죠. 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라고 하는 MSSP와 다른 형태의 MDR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요. 그 MDR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각 기업의 각 조직 내 SOC에서는 지금 이런 변화와 고급화된 그리고 또 효과 효율적인 관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도와드리는 게 NDR 솔루션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요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NDR, EDR 두 개를 합쳐서 뭐 XDR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XD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것이지 하나의 솔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시장에서는 XDR 솔루션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면서 XDR 솔루션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보안 제품들의 그런 디텍션 앤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할 수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그 NDR은 그러면 EDR은 뭐가 다르고 EDR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서로 역할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그 여기 삼각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부분, SIEM이라든가 UEBA 또는 SOA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솔루션과 NDR, EDR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지, 어느 하나와 경쟁하거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든가 바꿔봤을 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상호적으로 간다는 부분이고, 이건 역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가트너에서 테크니컬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상호 보완 포인트를 좀 깨알 같은 글씨로 좀 제가 적어드렸는데 제가 자료는 나중에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 NDR이 하는 역할에서 보시면 일단 NDR은 네트워크상에서의 제1선 비정상 행위 및 위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트 6개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NDR 벤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서 다른 EDR과 같이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코드 마이너의 차별화 포인트는 풀패킷 스트림을 보존하고 리빌드 할 수 있고 해외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관련된 파일이나 컨텐츠를 또 다운로드하거나 연계해서 샌드박스랑 연계해서 악성 APT 공격들을 갖다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는 위협에 대한 확정적 증적을 제공한다는 부분들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이게 EDR과 같이 연동이 되어져서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NDR에서 EDR로는요. 제1선 네트워크상에서 탐지된 위협이 발생되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침해 지표라고 그러죠. 그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라미스라고 하는 IOC 정보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EDR에서도 똑같은 IOC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선제적으로 탐지와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는 NDR에서 EDR은 호스트에 깔리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호스트로 그 트래픽이 가기도 전에 NDR에서 먼저 그 트랜잭션된 트래픽 내에서의 파일들을 추출을 해서 EDR의 매니지먼트나 EDR의 다이나믹 애널리시스를 하는 샌드박스 같은 것들에 보내가지고서 실제 악성 파일의 해시 값이나 악성 파일을 직접 보내가지고서 사전적 위협 헌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는 이 각각의 시스템에 어디로 이러한 악성 파일들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보고 EDR로 차단을 한다거나 파일을 격리하도록 요청하는 것들, 이런 연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 보안 포인트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번 EDR에서 NDR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EDR에서는 암호화 통신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발견되는 위협에 관련된 IOC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전파 경로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DR의 정보를 요청하고 또 확실한 그런 분석 결과들을 나타내면서 EDR은 자체 내 시스템 내에서의 이상행위에 대한 시스템 내에서의 이상행위지만
실제 EDR에서 확인된 시스템의 이상행위가 외부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을 서로 보완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 스토리의 조각들이 다 맞춰져서 공격의 영향도라든가 기업 내의 전체적인 조직 내의 전파력이라든가 악성에 대한 어떤 영향도 같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시화시킬 수 있고 대응책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상호간 연동하는 포인트. 이것들이 바로 상호 보안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DR, EDR은 서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없어도 된다라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협력 관계라는 측면에서 유즈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러한 NDR의 솔루션으로서의 코드 마이너는 어디를 지원을 하냐면 우선 온프레미스 경계에서는 피지컬하게 네트워크 블랙박스라는 어플라이언스 또는 솔루션이 들어가서 구축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는 클라우드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올라가서 클라우드 내에서의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을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미러링 방식과 트래픽 미러링 방식과 방식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클라우드 내에서의 보안 솔루션들과 연계를 통합을 통해 가지고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뭐 저희 클라우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또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다른 GCP나 이런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플 클라우드까지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검증이 완료된 것은 아마존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저희 클라우드 박스의 효용성과 그런 부분들이 POC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처리 범위를 보시면요. 레이어 2에서 레이어 7까지에 대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들을 재조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P 플로우, 어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 GUIP,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이런 한 80가지 이상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랜잭션 된 데이터 내에서 메일 본문이라든가 게시물이라든가 SNS에서 주고받았던 게시물이라든가 거래 내역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그런 내용들을 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까지 그런 컨텐츠 파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HTML 렌더링 형태로 추출한다거나 포스트 통신에서 올라오는 파일들을 추출한다든가 거래 내용을 추출한다든가 이런 100가지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파일들이나 컨텐츠들을 추출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리빌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우리는 상용의 아웃룩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이메일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까지 패킷을 모두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건 뒤에 유즈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부분들은 이 두 가지 기술,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성능 패킷 스트리밍 저장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고성능 패킷 스트리밍 저장 방법. 뭐 특허니까 이 용어가 길게 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킷 로스를 대용량 고속 트래픽에서 패킷 로스를 안 하고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특허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을 세분화한다거나 고속으로 서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두 번째 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 중심의 실시간 공격 감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쓰는 용어 위협 이상 행위 탐지, 컨텐츠 추출, 패킷 심층 분석 그리고 서드파티 연동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특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룰 기반으로 하는 위협 탐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들 보셨던 대시보드가 올라와 있죠. 아마 국내에서 이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를 대시보드화한 업체는 저희가 뭐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저희 쪽에서는 룰 기반으로 탐지된 위협 부분들을 TTP 관점, 그러니까 공격 전술 분석 관점으로 해가지고서 각각의 어떠한 테크닉에 매핑되는 공격들이 들어왔었는지를 대시보드로 가시화하는 데까지만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구축을 해놨고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실제 한 공격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하나의 공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하는 공격이구나라는 것들을 그 네트워크 내에서 이런 것을 가시화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 첫 번째 기능이고요. 사실 이것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그 그레나스에 대한 그 탐색에 대한 부분에서 액티브 스캐닝 테크닉에 관련된 건데, 상세하게 탐지된 룰은 트로jan에 관련된 코인마이너라고 하는 그 악성 스타트럼에 대한 그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이와 관련된 인텔리전스 정보까지,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면들은 지금 세 개국어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그리고 지금 일본어도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총 4개국어로 지금 다 해석되어져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을 보게 되면, 실제 그 공격의 전후로의 그 관련된 공격들을 다 명시를 함으로써, 실제 하나의 공격에서부터 네트워크 전체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패킷 분석으로 바로 이어지죠. 위협 탐지를 하게 되면 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패킷만 제공합니다. 보통.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전체 스트림에 대한 패킷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되어 있고, 메타데이터, 헥사값, 그리고 파일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탭이 있고, 패킷 분석을 누르게 되면 실제 저희 그 관제팀에서 분석하시는 것처럼 패킷을 로우 레벨에서도 볼 수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실제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어떠한 겟 메시지가 날라갔고, 어떠한 리스판스 포스트 메시지라든지 날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호스트에 어떤 데이터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계열 형태로 각각의 시간에 이 시스템, 이 공격과 관련된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어서 종료되어졌는지까지에 대한 과정들을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관제팀이 관제를 하는 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나무를 본다라는 겁니다. 공격 행위에 대한 패턴만 본다라는 관점이 이제까지에서는 취약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숲을 보는 형태로 가려 그러면 여러 개의 시스템을 들어가 봐서 그 확인된 부분 내용들을 조합을 해봐야만 숲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공격 흐름에서 이런 공격이 이벤트가 요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분 TTP 공격 전술 분석 기반의 대시보드에서 시작해서 들어와서 패킷 분석을 들어오는데, 해당 공격 패턴에 대한 패킷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격 과정 전체의 스트림에 대한 과정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관제 요원분들께서 따로 시스템들을 석세스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스톱 형태로 그 공격의 전후 상황들을 갖다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부분들이 바로 주요 기능에서의 신규 패킷 분석으로 이어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저희가 일본 지사가 7월 1일 날 오픈을 해서 지금 일본에 지금 POC가 몇 건 지금 의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POC를 준비한 화면에서 일본어가 좀 섞여져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추출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종류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여주는 부분만이 다가 아니라 실제 그 고객사에 들어가는 환경에서의 그 사용되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파싱할 수 있는 파스워드를 하나씩 다 개발을 해드리고 있고, 유지 보수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안에서 메일을 본문본을 본다든지,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을 본다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추출해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파서인데요. 이 파서들은 쉽게 애드하고 딜리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도 직접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은 필요로 할 경우 그때그때마다 반영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여기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FTP 또는 뭐 웹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부에 쓰고 있는 ERP 시스템이라든가 내부에 쓰고 있는 그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룰이고요. 실제 요게 추출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2019년에 주고받았던 메일인데요. 출발지는 196에서 161로 가는 건데 이 화면을 이렇게 렌더링하는 형태로 실제 메일 본문이 보이는 형태까지 추출이 가능하고 분석이 렌더링을까지 다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안에 있는 만약에 파일이 있다 그러면 파일 추출까지 해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그 컨텐츠에 대한 분석을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좀 알아봐야겠죠. 저희는 일단 온프레미스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둘 다 구성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인원이냐 아니면 확장형이냐 이 두 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센서 모듈 그리고 노드 모듈 그리고 관리 모듈 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다 넣어서 쓰시게 되면 다 넣어서 쓰시게 되면 올인원 그리고 대용량의 트래픽이 들어온다. 1기가 10기가가 아니라 뭐 한 40기가 들어온다. 아니면 10기가 밑에인데 한 4, 5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분산 저장 형태로 해가지고서의 그 센서들은 한 대 또는 두 대, 위치에 따라 두 개 정도 두고요. 노드들을 늘려가는 형태로 해서 총 1.3페타바이트까지 뭐 패킷들을 저장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확장으로 갈 수 있는 확장형 모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성하냐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되었던 GCP가 되었던 애저가 되었던 세 군데의 CSP 모두 다 클라우드 내에서의 트래픽 미러링은 스위치 레벨이 아니라 인스턴스의 ENI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내에서의 그 네트워크가 가상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버추얼 레이어에 있는 버추얼 스위치에서 미러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CSP들이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각각의 인스턴스의 ENI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위한 트래픽 미러가 필요하다 면 트래픽 미러를 하기 위한 ENI를 덧붙이는 형태로 해서 실제 트랜잭션 되고 있는 이 ENI에서 VPC 쪽 그 트래픽 미러 하는 ENI 쪽으로 카피를 하여서 저희가 수집하는 그 패킷을 수집하는 클라우드 블랙박스와 같은 제품 장비들로 그 트래픽을 보내고 그걸 분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갖고 VPN을 통해서 내부의 온프레미스에서 모니터링하는 형태의 구성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뭐 각각 다 설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콘솔에서 인스턴스별로 ENI 인터페이스 지정을 하고 타겟할 그 미러링 된 트래픽이 보낼 ENI만 지정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GUI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베타인가요? 뭐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GCP 같은 경우도 AWS 클라우드처럼 콘솔에서 이런 설정들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클라우드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솔루션 벤더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팔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직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등록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브링 온 라이센스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직접 그런 이미지를 설치해드리고 설정해드리는 걸 도와드리는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서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재택근무망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처럼 리모트 액세스 재택근무망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리모트 액세스 VPN인데요. 제어 트러스트 쪽으로 가게 되면 VPN 없이도 접속할 수 있는 SD-WAN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재택근무망의 확장됨에 따라서 재택근무망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통로를 별도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하는 위치가 어디에 접속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망을 확장을 하면서 이 NDR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도입을 하고 있는 금융권 또는 제조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장비가 이럴 경우에 재택근무망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재택근무망에서 들어왔던 그 재택근무망 연결된 단말들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들을 본사에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가도록 설정을 합니다. 절대 재택근무망 단말이 재택근무하고 있는 집의 인터넷을 직접 액세스하는 역할을 하도록 두질 않죠. 보안성 때문에. 지정된 단말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재택근무와 연결된 단말들은 본사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재택근무 단말이 본사망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내부망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도 봐야 되고, 다양한 목적의 어떤 비정상 행위나 이상 행위들을 탐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와 같은 코드엑스 또는 네트워크 블랙박스와 같은 솔루션들이, NDR 기능들이 재택근무망 보안 강화의 관점으로 투입되어져서 기존 경계망 보안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보안 효과들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활용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권에서 지금 도입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트랜잭션 되고 있는, 내외부로 트랜잭션 되고 있는 모든 트래픽에서 모든 파일들의 해시 값들과 파일들을 추출을 해냅니다. 트래픽은 상당하고요. 저희가 한 20대 정도 되는 장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출된 해시들을 여러 개의 APT 솔루션들과 연동해 가지고서 그 해시 값들이 실제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 관련된 해시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요. 해시 값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파일들을 직접 보내 가지고서 다이나믹 애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서 악성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악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위의 관제 시스템으로 통보를 해서 그 파일들을 격리하거나 그 단말을 격리하도록 대응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형태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NDR의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만 사용했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 코드마이너의 네트워크 블랙박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파일 추출과 컨텐츠 추출, 그리고 패킷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장점을 가장 잘 세운 솔루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드마이너의 네트워크 블랙박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드파티 솔루션 또는 내부의 인사 정보까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상태로 실제 통합 솔루션화 되어 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효과를 봤던 모 그룹사의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이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앱으로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을 위해서 내용을 컨텐츠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는 솔루션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앱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메일 앱이. 이거는 상용 앱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하우스 앱이거든요. 인하우스 앱이다 보니까 인하우스 앱이 변경이 되어지면 이게 한 4주 정도는 그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는 이메일 정보가 유실되거나 모니터링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을 갖다 반영을 하는 데까지 한 4주 정도 걸리는데, 그 4주 동안의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4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 형태의 이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코드마이너가 들어가서는 실제 그 변경이 된 시점부터 일주일 안에 그 변경된 어플리케이션의 파서를 업데이트를 해서 일주일 후부터는 정상 동작을 하게 했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이거 빨리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풀 패킷들을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전까지의 풀 패킷들을 다시 다 리빌드 해가지고서 하나의 유실도 없이 이메일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다 쌓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획기적 분석을 수행해냈다는 겁니다. 그 유즈 케이스가 실제로 사례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그 IBM의 그 큐레이더랑 같이 연동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풀패킷 인스펙션과 리스판스를 한다 그러면 서드파티 제품과의 인테그레이션과 리스판스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그 78개 정도의 지점망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이 코드엑스 솔루션입니다. 코드엑스의 애널라이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큐레이더 CIEM 장비고요. 그 CIEM 장비와 큐레이더 코드엑스의 NDR이 바로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인데, 저희가 인티그레이션과 가시성 그리고 이런 분석에 대한 이벤트들, 풀패킷에서의 메타데이터들을 그 큐레이더 쪽으로 보내지면, 큐레이더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관 분석 또는 분석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한 징후들을 탐지를 해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반대로는 그렇게 해서 탐지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대한 확정적 증적을 바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가지고서 코드마이너 M 네트워크 블랙박스에서의 풀 메타데이터를 끌고 온다든가 풀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상호 연동시켜서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고요. 이 외에도 다른 그 서드 파트 솔루션들과 말씀드렸던 에피드 솔루션과 연동한 사례들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게 바로 그 코드엑스를 통해서 구축한 사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78개 지점이지만 78개 지점은 또 조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조직마다의 매니저가 있고 지점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조직마다의 매니저의 매니저 오브 매니저를 구축을 해서 중앙에서는 전체를 갖다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한 사례고, 이게 전국에 디플로이 되어져서 약 200대 정도의 그 센서 그리고 매니저까지 동작을 해서 구축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메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저대 위협 대응에서 리빌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과거 위협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술 기반의 위협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로드맵상으로는 저희가 저런 공격 전술 기반의 위협 분석 가시야만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위협 헌팅을 자동화시켜서 실제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같은 그런 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월에 걸쳐서 다양한 공격들이 시도되어서 최종적인 그 랜섬웨어 감염이라는 쪽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에서 매핑되는 테크닉들은 한 10대까지가 됩니다. 그 10대까지에 대한 그 테크닉들을 매핑을 시키고 센서티브한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 값들을 줘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서 전체 탐지된 위협 내에서 우리 해조직 내에도 그와 같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와 같은 잠재적 위협들이 진행된 바가 있는지, 매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힐맵 형태로 위협 헌팅을 하는 기능들을 로드맵상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싱글 뷰 기반의 네트워크 및 보안 통합 분석 형태로 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넷스옵스라고 하는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하는 게 저희 NDR 네트워크 블랙박스의 적용 효과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이게 그냥 저희만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국제 특허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 그리고 GS 인증 1등급까지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조달 등록까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글로벌하게 인정되고 있고 로컬에서도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저희들과 같이 깊은 얘기를 나누신다 그러면 도움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네, 그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딱 네, 세 가지만 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첫째는 지금 질문 사항 중에 코드마이너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 코드마이너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호 CTO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네. 이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앞서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네네네. 간단한 소개, 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드 네, 마이너의 네트워크 블랙박스가 다른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과의 다른 차이점, 네. 혹은 다른 경쟁사와의 다른 차이점,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코드마이너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보안업계에서 한 10여 년 이상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혹시 지금 말씀 계속 중이신가요?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코드마이너라는 회사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저 보안업계에서 한 10여 년 이상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보안 관제뿐만 아니라 보안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그 3년 전에,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이 네트워크 블랙박스를 만들고, 뉴욕이라든가 또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여러 국제 무대에서 그 해킹 방지 경쟁대회나 이런 데서 수상 또는 상위라든지 그냥 그 상위권에 올라오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상용화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고 나머지 제 소개나 이런 부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 포렌식도 아니고 NDR도 아니고, 저희의 가장 큰 기술력은 풀 패킷을 손실 없이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수집을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들을 고속의 인덱스와 고속의 색인서 기술과 그리고 또 효율적인 저장 공간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메타데이터와 컨텐츠, 파일들을 추출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부분이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도를 했던 부분이 네트워크 포렌식 분야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식 분야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NDR이라고 하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올려서 지금은 현재 NDR로서 포지셔닝 하고 있는 제품들을 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베이스된 기술들을 가지고서 보다 더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가 기업 내에서의 보안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이라든가 확정적 증적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인티그레이션 측면은 다른 어떠한 벤더들보다도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보안 벤더들이 탐지된 위협에 대한 그 이벤트에서는 그 이벤트와 관련된 패킷만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을 하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패킷만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코드마이너의 NDR은 랜섬웨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그 패킷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랜섬웨어라는 단어가 담긴 패킷이 오가기 위해서는 TCP3A 핸드쉐이크를 맺어야 되고, 겟해야 되고, 포스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랜섬웨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에 대한 스트림들을 풀 패킷 형태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말 그대로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실제 그 나무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소나무 숲 안에 있는 대나무인지 대나무 숲 내에 있는 대나무인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지 풀 패킷 스트림을 그대로 제공해드린다는 얘기는, 그 트랜지션 다 본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이 대나무는 소나무 숲 내에 있는 단 한 그루의 대나무라고 하는 관점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상적인 거라고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대나무라고 하는 패킷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이상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반면에,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네트워크 블랙박스는 대나무 숲 내의 대나무인지 소나무 숲 내의 대나무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에 답변을 해드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처음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 상용 보안 관제 서비스 회사인 코코넛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20여 년 동안 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관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실력이 좋고, 그리고 많은 고강도의 어떤 그런 분석 과정들을 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런 스킬들이나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제하시는 분들이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려 그러면 대상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거나 대상 시스템을 직접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런 스킬과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 이런 이벤트 탐지했어, 너 이거 확인해봐, 이 정도의 액션에 머무는 것들이 너무나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NDR 솔루션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에서도 손해가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트랜잭션 됐던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들을 이 코드마이너에서 직접 상용화 시켰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15년 정도의 시스코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에서부터 컨설턴트까지 일을 했던 부분들의 경력들을 마감을 하고 새롭게 일을 해보고자 이 코드마이너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와서 뭐 크게 많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그 기존에 3년 동안 노력해 오셨던 그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서 글로벌하게 더욱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또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 코드마이너에 와서 CTO 역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세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비디오도 틀어드렸는데요. 저희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발자분이든 엔지니어분이든 저희랑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말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에겐 About 5 years ago 그 시절 We were nothing in this world 돈 한 푼도 없었어 Here we go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은행까지도 너는 넘어가도 할 수 없을 거라고 They ignore me 하지만 이렇게 의미 없게 우리 젊음을 보낼 수는 없게 Let's take it up 밝은 우리 내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just like infinity 우리 앞을 가로막아선 세상이 뭐란 말하던 I don't give a thing about it We don't give a thing 시작하기로 해 보여주기로 해 어차피 시작부터 우린 이럴 것도 하나 없었으니까 Let's rock We made it, we go high 이상한 몽상가 2명이 40명이 돼야 멈출 수 없어 We need you right now 널 위해서라면 그게 어딜지라도 꼭 찾아갈 거야 We made it, we go high Yeah 세상이 놀라버렸는데 증명을 왜 해 여긴 우리들에게 시시할 뿐인데 혹시 너 있는 그곳이 좀 지루하다면 call me now 안 된다고 말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에겐 About 5 years ago 그 시절 We were nothing in this world 돈 한 푼도 없었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선 세상이 뭐란 말하던 I don't give a thing about it We don't give a thing 시작하기로 해 보여주기로 해 어차피 시작부터 우린 이럴 것도 하나 없었으니까 Let's rock 들어와주세요.